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못다 나눈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말씀들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 보면서 오일남 1번 캐릭터 이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저희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반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캐릭터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일색인 그 게임장에 네.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네. 범상치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꽤 이제 구슬치기까지는 어쨌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구슬치기 또 본인이 게임을 못해서 진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거의 일부러 져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설정들을 보면서 뭐 저 할아버지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네. 마지막 반전은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네.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 오일남 노인이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단순히 그것만이었을까? 그러니까 오일남 할아버지의 과거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현재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숨조차도 무슨 이렇게 수단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또는 본인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처럼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취급하고, 이런 점에서 아주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또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과거에 어떤 것들이 이제 겹치고 하면서 이제 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겠지만요. 저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오일남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결국 절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잖아요. 특히 구슬치기에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 성기훈은 인간성을 가진 인물로서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 자신을 속이게끔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침대에 왔을 때 저기 노숙자를 보라고, 노숙자에서 너랑 나랑 게임을 하자, 끝까지 죽기 전까지, 이렇게 이 성기훈과 함께 자신의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탐구를 보여주는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반복 강박이에요. 그래서 repetitive compulsion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애기들이 막 어두운 데를 되게 무서워해요. 막 귀신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꼭 그렇게 어두운 데를 가서 막 이렇게 무서운데도 또 막 무서워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오고, 또 이제 밝은 데서 가만히 잘 있으면 되는데 괜히 또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무서워 그러고 또 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신 분석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극복하지 못한 그런 어떤 공포나 대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좀 극복해 보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오일남 영감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계속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다, 남을 배신한다, 절대 본인이 그런 이타적인 이유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강박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주 큰 배신의 그런 상처가, 아주 강력한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이제 뿌리 깊이 박혔는데, 이거를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제 인간이 배신하는 행위, 그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게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간이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거를 또 이기적으로 해오는 걸 봐왔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좀 극복하는 거를 계속 보고 싶지 않았을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목되는 사람들이 그 장안의 화제인 강세벽, 이 역할을 맡던 이 역할인데, 강세벽도 그렇고 지영이가 둘 다 어떤 트라우마의 이제 사로잡혔던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세히 얘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인물군들이 계속 절벽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강세벽은 탈북자이고 또 자기 동생은 보육원에 있고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나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탈북 과정에 잡혀서 끌려 들어갔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만큼 강세벽이라는 인물은 트라우마에 있는 존재이고 자기 친구 이 지영이는 결국 이 강세벽이 어떤 손을 내밀었던 손을 잡고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과정들이 저는 또 인상 깊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반복 강박이죠. 네. 왜냐하면은 트라우마를 그렇게 입으면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안 믿어야 되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해하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나온 이런 이제 등장인물들은 그 강세벽이라는 인물도 마지막에 죽으면서 성기훈한테 동생을 좀 부탁한다든지 사실 다른 사람 절대 믿을 수 없는데 이제 믿는다라는 걸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아까 이선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 게임에서 그 빨간색 진행 요원,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이 진행 요원들의 어떤 그런 심리나 어떤 역할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졌어요.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을 소시오패스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집단 심리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집단 실험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번도 간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간수 역할을 주고 여기는 한 번도 죄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죄수 역할을 준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런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점점점 이 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죄수들을 원래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전기 자극을 준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하는 거에 있어서 점점 더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총을 쏘고 하는 게 처음에는 그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그냥 일일 뿐이고 모두 그 집단에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죄책감이나 그런 걸 못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시체를 빼돌려서 장기 밀매를 하는 과정들이 정말 밑바닥의 바닥까지 보여주는 인간의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어떤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저는 이제 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가면을 쓰고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단절을 시켜놨잖아요. 그런 장치가 그런 역할을 더 좀 손쉽게 맞도록 만들어진 장치이죠. 아마 제가 그냥 추측하기론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을 그냥 단체 생활을 하게 놔뒀다면 한번 들고 일어나서 우리 못해 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역사를 진짜 겪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각 따로 각각의 방에서 생활을 하고 서로 얼굴 표정을 보이지 않고 진짜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장치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그런 잔인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잘 짜여진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즌 2에 또 어떤 이제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또 해봤는데 이제 1편에 나왔던 이제 그런 것 중에 조폭이 나왔는데 이게 아까 사이코패스 이제 조금 더 정신과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지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을 아까 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편에도 우리가 인격장애의 어떤 그런 그 캐릭터들이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유튜브 저희 채널에 다른 인격장애도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경계성 인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성 인격장애라든지 이제 이런 인격장애 분들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장애 이런 분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화 속 캐릭터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제 인물 분석도 이제 여러 가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올 시즌 2에 대해서 살짝 이제 섣부른 예측들 같은 것들도 좀 해봤습니다. 뭐 이 동영상이 성지가 되어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찾게 되는 그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